부동산 논란에 지금 전전긍긍인 야당, 민주당 얘기입니다. 후보들, 몇몇 후보들 이제 부동산 관련된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막 터졌어요, 내용이. 우선 요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어떤 모습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계속 이것에 비판 좀 하고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양문석 후보의 대출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국민들께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조사를 신속히 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게 왜 사기 대출이 아닙니까? 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기 대출이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양문석 씨가 얘기했고, 저는 저를 고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저에게 아직까지 고소장이 안 날라옵니까? 그 대신에 오늘 우리 국민의힘이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뭐 주말 동안에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에서 잇따라 불거지는데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민주당에 다시 불거진 후보 리스크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정이 되고 유세가 진행이 중인데 지금 나온 거거든요. 우선 한 명씩 보죠. 이쪽입니다. 공영훈 후보.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주택 증여, 이거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딸 취업에 관련해서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혹시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이런 논란으로 좀 빚어지고 있죠. 옆으로 갑니다. 양무석 후보,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했는데 이게 편법 대출 의혹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이 갖고 국민의힘에서 특히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부남 후보도 있는데요. 20대 두 아들에게 주택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아빠 찬스 아니냐. 공통점은 다 부동산이 좀 관련돼 있죠. 자, 그럼 각각 후보의 해명도 좀 보죠. 자, 우선 공영훈 후보는요. 적법하게 증여세 냈습니다. 그리고 딸 관련해서 정식 채용 거쳐 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무석 후보는요. 편법적 소지 있는 건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 피해자가 있었습니까? 사기 대출 뭐 하는데 피해자가 있습니까?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부남 후보는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입니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양무석 후보 오늘 또 입장을 냈군요. 그건 자막으로 좀 볼까요? 하단으로 나갑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파트 처분하겠다. 대출을 받아서 산 그 아파트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요. 오늘 본인이 SNS상에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입장을 냈는데요. 논란 없도록 새마을 금고 대출금 긴급히 갚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으네요. 일단 새 후보 해명 입장까지 좀 봤고요. 지금 당에서도요. 오늘 오전에 좀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내놨고요. 당의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전에 돌입해서 이런 사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참 상당히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죠. 하여튼 후보들이 빨리 해명할 수 있는 건 빨리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당이라든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빨리 대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안 내는 게 아니라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성폭행 변호를 한 변호인에 대해서 당이 개별적으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나요? 자, 정기란 교수님, 지금 저 민주당 일각에 오늘도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 다루다가는 수도권 의석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의석 몇 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에서는 일단 후보 개인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당의 곤혹스러움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빠 찬스 문제 이런 이슈들은 대단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걸 뭐 적법 절차 또는 뭐 나름대로 최소한 어떤 뭐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다. 네. 이런 식의 설명하려는 태도로 나아가다 보면 이것이 20, 30대 젊은 유권자라든지 또 중도층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좀 반발을 사게 되는 그런 어떤 파급 효과가 대단히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에서 좀 더 분명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단지 자칫 잘못해서
만약에 깔아뭉개도 어차피 당선될 거다라는 그런 배짱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친다면 오만함으로 또 이게 확산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정말 1,000표 이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에게는 대단히 예민한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양문석 후보가 나름대로 집을 처분하고 대출금 변제하고 예. 뭐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하다. 저는 더 나아가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예. 처벌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정기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해법이라는 거는 후보들이 약간 읍소하고 후보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빨리 신호기 움직인다 이겁니까 지금요? 저는 당 차원에서는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예. 이것이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로 나아가고 있는지 후보들이 어느 정도 또 진정성 있게 유권자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당에서요. 지금 뭐 부동산 관련된 논란이 되고 있는 세 후보 얘기. 물론 뭐 다른 후보들도 있어요. 어떤 설화처럼 비춰진 후보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후보들과 관련해서 혹시 당에서는 이거 좀 심상치 않다. 후보 사퇴 또는 공천 취소 등등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전혀? 지금 후보 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 국민들이 지적하고 언론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국민 일반인들은 어떤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러한 것들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고 불법이 아니죠. 예.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자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의원 공적 후보가 자기 자식만 챙겼다는 거는 정말 지적받고 저희가 혼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이고 예. 유권자로부터 더 다양한 검증, 정치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법적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또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파헤치고 단죄할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지역 유권자분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김철영 교수님. 네. 사실 부동산 이슈가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사실 부동산 이슈가 대단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젊은 세대들의 약간의 불만, 분노 뭐 이런 게 선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지금까지 평가됐는데 이번 건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세 명의 후보를 보면 어쨌든 자녀를 이용한 변칙 재테크에 해당하는 셈이거든요. 어쨌든 공영훈 후보나 그 양보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뭐 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뭐 정상적인 적법 절차를 마쳤다, 그 세금 냈다 뭐 이런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이 만약 군대 제대하고 돌아오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사주기가 급한데 저분들은 오히려 제대하고 돌아오니까 거의 뭐 수십억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를 정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집 얘기가 나왔단 그렇기 말이에요.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박탈감을 상당히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예. 특히 저런 이제 부자 아빠 찬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굉장히 부자 정당이다, 웰빙 정당이라는 비판을 계속해왔거든요. 예. 본인들 어쨌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결국은 그 안에도 결국은 저렇게 부자 후보들이 있었고 또 부자 아빠 찬스가 있는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어떤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그 타이틀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아까 앞선 주제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운명 얘기할 때 120석 기준을 삼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120석 전망하신 거는 이런 것도 반영하신 겁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보다 그 여야 후보들이 예. 골고루 지금 부동산 투기나 어떤 변호사들의 어떤 변호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 후보 생각보다- 중에도 좀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파급 효과는 없고 제가 보다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조금 예. 판단할 몫으로 보이는데 단지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오늘 뭐 고발한 거 보면 예. 의혹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뭐 소득이 없는 자녀가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하고 1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을 때 매출을 허위 실적을 있었고 하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기죄라든가 또는 새마을금고가 그 사실 알았다면 배임죄 또는 그 다음에 또 뭐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업 어떤 물품을 사는 게 아니고 주택 자금에 상환하는 데 썼다면 그런 것들은 또 업무 방해죄 이런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양문석 후보가 혹여
뭐 지역의 유권자들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당선되더라도 예. 4년 내내 굉장히 뭐 수사받고 조사받고 어쨌든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옥진 변호사, 지금 이 하단 자막으로 나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게 입장들이 새마을군과 양문석 후보 간의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저거요. 그러면 결국은 금고 측 입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양문석 후보의 저 대출은요.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대출이고요. 이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딸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자 등록증이 대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적 사업자 등록증이냐? 4개월 전에 만들어진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이루어지기 4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딸이 사업을 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것만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갔느냐? 캐나다로 어학연수 갔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 사후에 금고에서 이 대출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 뭘 제시했습니까? 물품 5억 원어치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서류를 갖다가 제출했잖아요.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사전에 그다음에 사후에 예. 이루어진 불법 사기 대출은 맞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그 양문석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그 금고에서 먼저 그 선제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금고에서 선제한한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대출 모집인 끼고 이루어진 그런 불법 대출이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양문석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자기는 대출금이 11억인 줄도 몰랐대요. 그러면 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11억을 대출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뭐 딸이 자기가 알아서 11억 대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그 대출을 위해서 내 피 같은 잠원동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잖아요. 어떤 부모가 딸이 11억씩이나 대출을 받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아파트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25% 75% 지분이 되어 있는 예.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몰랐다? 이건 말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렇게 그 대출이 이루어진 결과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샀는데요. 지금 호가가 한 40억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갖다가 벌었는데 예. 그 와중에 양문석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도 했어요. 왜냐하면 양문석 후보 재산을 제가 찾아봤더니 예. 8억 3천만 원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집이 40억씩이나 하는데 더군다나 최소한 3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예. 재산이 8억 3천밖에 안 되지? 그러면 부채가 20억도 넘게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국회의원 선관위에 낸 자료에 예. 그 잠원동 45평짜리 아파트 현 시세 40억짜리를 예. 21억 5천만 원에 신고를 했어요. 그 21억 5천만 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느냐? 작년 1월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갖다 보면요. 예.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사이에 더 높은 금액을 갖다가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최소한 뭐 지금 그 동네 이제 실거래가도 있는데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양문석 후보가 산 그 45평짜리 아파트가 31억 2천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만 10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문석 후보의 실제 재산은 18억인데 이거를 8억 3천만 원으로 줄인 거 아니냐. 이거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예. 판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기죄가 금융기관을 기망해서 불법 대출을 받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변제 의사 있고 변제 능력 있고 담보가 충분해도 예. 상관없다.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 없었다라고 양문석 후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 심지어 사후에 대출금을 다 갚아도 그래도 사기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렇게 그냥 인사만 하고 집 파는 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이지 저는 굉장히 회의가 의심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조목조목 그냥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네요 지금요. 아무튼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분석이셨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자, 민주당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몇몇 후보들의 저런 논란 그리고 의혹 제기 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다들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